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뉴스입니다. 최근 아베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과는 사이가 좋았던 적이 전혀 없었고 이전에 중국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일 시위가 많았으며 현재까지도 중국 대부분의 인민들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음에도 일본이 중국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 중국의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인 글로벌타임즈는 외교적으로 절망적인 일본이 중국으로 눈을 돌린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10월 초에 소집된 일본의 임시국회에서 아베가 자신의 목표를 설명하는 정책 연설 중 일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망한다고 하면서 최근 다시 한번 중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다짐을 하였는데, 이렇게 아베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열의를 보이는 이유로 일본의 외교 문제 처리에 부실함이 있다고 기사가 꼬집은 것인데요. 아베는 몇 년 동안 세계를 뒤흔드는 외교를 하고 있다고 자랑해왔지만 사실 아베는 일본을 외교적 교착 상태로 이끌고 있다고 비평합니다. 기사는 그 예로 현재 일본은 이웃 국가들과 사이가 나쁘다며 아베 지도하에 일본은 불안의 징후가 있어왔고 아베는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시끄러운 트러블 메이커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면서 아베의 외교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일본은 8월에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한국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일본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들이 범한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적 강제 조치는 한국의 국가적 분노를 촉발시켰고 한국의 보복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도 일본을 자국의 무역백서에서 축출해버린 것 외에도 한국의 지도자들이 취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사는 이 조약의 종료가 북한의 발사체와 같은 주변 지역의 군사활동을 탐지하는 일본의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켰고 나아가 일본 안보정책의 초석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군사동맹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사는 이런 한국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북 외교에서도 아베의 외교 실패를 이야기하는데요.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하자는 아베의 제안에 대해 북한 관리들은 아베를 뻔뻔한 얼굴이라고 불렀으며 북한의 이런 냉소적인 반응은 아베가 전제 조건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와 비핵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지를 보인 이중성으로 인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트럼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은밀한 행동을 하면서 동북아 지역 평화를 향한 역사적 궤도를 막고 있다고 기사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에 이어 러시아와의 외교 역시 명백히 악화되고 있음을 기사는 지적하는데요. 10월 11일부터 16일로 예정된 일본 관광객을 위한 남쿠릴 열도의 첫 관광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아베는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개인적 회담을 가졌지만 러시아와의 평화협정과 남부 쿠릴 열도의 반환 문제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고 당초 계획했던 이 섬들에서의 러일 공동 경제활동조차 양국 중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아베 외교의 실책은 드러났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인하한 반면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같은 대우를 해주기 바라는 일본에게 미국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베는 이 협상이 미일 양국의 윈윈이라고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일본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 국가들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조차 모조리 실패하고 외교적 무능을 보인 아베에게는 중국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내년 방위를 확신하는 형태로만 끝나버리고 실질적 소득이 없게 된다면 아베로 인해 일본은 결국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기사는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언론이 아베를 팩트로 폭행하는 기사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진핑과 중국은 이와 같이 정확히 아베의 현 상황을 꿰뚫고 있을 것이기에 내년 중일 회담 역시 아베와 일본이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도쿄올림픽에 우길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결정이 내려지자 일본 우익 세력들은 기뻐서 난리입니다. 지난 15일 일본 민간의 우익 단체들은 도쿄에서 일한당교, 한국인들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쳐대면서 시위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오타카 마사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우길기는 일본이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디자인이라며 2차 대전 때 우길기가 사용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단지 우길기의 기나긴 생명주기 중 짧은 일부분에 속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해당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논평에서는 한국이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부 외부 세력들은 우길기에 잘못된 인식과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일본 국내에서조차 우길기 사용은 일본은 이미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라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논평은 일본이 우길기를 아무리 미화시켜도 우길기가 상징하는 주행을 씻어낼 수 없으며 우길기 상의 붉은 햇살은 일본이 진압했던 국가의 국민들의 피로 물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어느 날 일본 정부가 다시 우길기를 집어들고 과거 군국주의를 집어들려고 하는데 이는 한국 국민들이 용납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도쿄올림픽이 다가오는 시기에 한국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일본 우길기를 보이콧하는 행위는 가히 찬사를 받을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논평은 이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일본이 국제 행사에서 우길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꾸준히 앞장서 반대해왔다며 지난 10월에도 한국 해군 국제열병식에 일본 해상사위대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참가한 것을 끝까지 단호히 거부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논평은 끝으로 이번에도 한국은 단호한 태도로 도쿄올림픽에서의 우길기 사용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바 민간에서도 대규모의 우길기 보이콧 활동들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해서 잘못을 고집한다면 한국은 일부 올림픽 종목의 참가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논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선 공감성의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공감인들 댓글. 한국인들이 항의하고 있다면 우리 중국인들은 그냥 참가 거부하자. 절대 나라의 취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그 다음 공감이 댓글. 중국이 불청하는 것을 지지한다. 네, 그 다음 공감성의 댓글. 한 체육 행사인데 군기를 내거는 건 대체 무슨 경우냐. 네, 그리고 마지막에 벌짝을 때리는 이모티콘까지. 네, 이렇게 공감 1, 2, 3이 댓글들이었고요. 역시 한결같이 우길기를 성토하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댓글들을 보시죠.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선정한 제일 재밌는 혹은 제일 재치있는 최고의 댓글 코너도 있습니다.